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찰거머리같이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한 시댁에서 겨우 탈출해서 현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시댁에 관한 이야기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만 접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이젠 많이 지나가서 제게 더는 상처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서 사연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은 사연들로부터 제가 위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익명성이란 것이 이래서 좋은 건가 봐요. 저는 사실 지긋지긋한 시댁을 겪으면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제 솔직한 속내를 보이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익명이 보장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니까 말이에요. 사실 저는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예기치 못했던 사고였고 예방할 수 없는 사고였어요.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화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제 남편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정면으로 부딪혔고 남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사인은 압사였어요. 보지 말라는 만류에도 고집을 부려 사고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튼튼한 승용차가 마치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서 트럭 밑에 깔려 있더군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했던 것은 화물 트럭을 운전했던 운전수는 겨우 타박상 정도의 상처만 가졌단 거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고로 죽은 날은 공교롭게도 저와 남편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차에서는 제 결혼기념일 선물이었던 부서진 목걸이와 구겨진 편지, 그리고 내용물은 뭉개져서 형체도 찾을 수 없고 덩그러니 혼자 남은 빈 케이크 상자였죠. 남편은 결혼기념일만큼은 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 했어요. 엄청 로맨틱한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서 가야만 하는 출장 일정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 일정과 맞물렸던 날이었어요. 하루 더 자고 올라와서 다음날에 축하를 해도 되었는데 남편은 당일에 축하를 하고 싶었나 봐요.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결국엔 일정을 하루 앞당겼고 그렇게 부랴부랴 새벽에 저희 집으로 오던 도중 졸음운전 화물 트럭이 저희 남편 차를 덮친 거였습니다. 부검을 하시던 분께서 남편은 즉사하셨을 거라 추정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절 찔렀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두커니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질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사진만 쳐다보고 있었죠. 시댁에서는 절 탓하셨어요. 아니, 정확히 시어머니는 절 탓하셨습니다.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라고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셨고 뺨을 갈기셨죠. 시어머니는 제게 온갖 욕을 쏟아부으면서 저를 폭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귀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냐며 저를 비난하시기도 했죠. 반박할 생각도 반항할 생각도 그리고 그럴 만한 힘도 없더군요. 저도 넋이 나가 있었거든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고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휘날렸습니다. 뒤늦게 시아버지가 제게 달려와 새아가한테 왜 그러냐고 당신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저로부터 떼어놓으셨고 아가씨가 제게 달려와 울면서 정신 차리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식으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 5살 된 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었는데 시끄러운 소란에 견디지 못하고 일어난 것인지 문을 열고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엄마 때리지 말라고 하며 소리를 빽 지르고 씩씩거리며 시어머니를 노려보는데 그 뒷모습이 남편과 똑 닮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키지 못해 안달이 나셨단 말을 들으실 정도로 저를 많이 괴롭히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남편은 부드럽게 나서서 저를 보호함과 동시에 시어머니 기분을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달래면서 고부 갈등의 심화를 막아줬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는 남편의 뒤통수랑 아들의 뒤통수가 어찌나 닮았던지 그제서야 제 곁에 남편이 없다는 감각이 현실감이 들어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은 아빠와의 이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아이였는데 우는 엄마인 저를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주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에는 무슨 뻔뻔한 낯짝인지 모르겠으나 음주운전자도 조문을 왔더군요. 그래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남편을 배웅했어요. 그 이후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원래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사고 피해자로 죽은 것이었기 때문에 보험금과 더불어
가해자 쪽에서도 보상금도 꽤 많이 나왔어요. 다 합친 6억 정도 되더군요. 하나뿐인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더불어 앞으로 들어가야 할 학비, 저와 아들이 함께 살아갈 생활비, 아들의 결혼자금, 미래의 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 노후자금, 6억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은행에다 묶어두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유치원에 보냈고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그 틈새를 끼어들어 저를 그렇게 괴롭히셨습니다. 아무리 아가씨와 시아버지가 뜯어말려도 도통 듣지 않으셨어요. 사실 누군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남편과 사별했으니 더 이상 시댁으로 모시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왜 친정이 있던 동네로 떠나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사실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남편과 사랑했던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보낸 저도 제 아들에게서 남편의 그림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을 했던 제 자신을 원망했죠. 시어머니에게도 그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 아들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손주이자 죽은 아들의 핏줄과의 인연을 잘라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때리시고 절 할퀴어봤자 나이 먹은 노인네가 힘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를 원망할 힘으로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기꺼이 원망을 당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들마저 그렇게 잃었는데 제가 손주마저 데리고 떠나는 건 시어머니께 가혹하다 판단했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들들 볶으셨습니다. 아가씨와 시아버지는 제게 늘 미안해했어요. 제가 단호하고 냉정하게 끊어낸다면 끊어질 일방적인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자 오빠의 흔적인 제 아들과의 연을 끊지 않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사람이었고 남편은 전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서울에서 연고도 없는 전주로 시집을 온 거였고요. 그래도 싹싹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남편이 제게 본인의 지인들을 참 많이 소개시켜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제게 친구 또는 지인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저도 이제 지역 주민이라 봐도 무방했던 거죠. 하지만 그뿐 아니라 제가 지역에서 유명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제게 부리는 횡포는 그 지역에서 유명했습니다. 제게 냅다 소금을 뿌리기도 했고 물을 뿌리기도 했고 길에서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했어요. 손주 앞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를 쥐잡듯 잡으셨습니다. 사실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제 눈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죄송하다, 잘못했다 등의 말만 반복하고 빠르게 사라지기도 했고 배웅을 하기도 했어요. 제 지인들은 시어머니 욕을 했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왜 저렇게 구시냐고, 이러다 손주도 안 보여주면 어쩌려고, 그때 가서 얼마나 큰 후회하시려고 저러시냐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께 구박을 받고 아가씨와 시아버지께 위로와 감사를 받으며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 제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훌륭한 인성을 가지며 엄마 바라기 효자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격리직을 맡고 있어요. 제가 셈에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적성에 맞고 나름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의 거래처 남자 직원분께서 제게 호감을 보이셨어요. 당연히 저는 단호히 거절했죠. 저는 남편이 그렇게 죽고 난 이후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재혼하지 않기로요. 저는 제 목숨과도 같이 귀중한 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아빠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아이에게 새로운 존재가 아이의 근간을 흔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몇 년 지났다고 해서 잊혀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은. 남편이 이딴 말로 거절을 했는데 저희 회사 직원 중에서 그 거래처 직원분과 친한 사람이 있었나 보더군요. 그분도 사람이 좋고 저도 나이가 젊고 그래서 그런지 나름 자기 딴에는 저와 그분을 이어주고 싶었나 봐요. 좋은 의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별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슬아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단 점 등등을 알려줬더라고요. 남편이 이딴 말로 거절한 뒤 물러날 줄 알았는데 제가 사별하고 혼자란 사실을 알고 난 뒤엔 더욱 적극적으로 제게 대시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몰차게 말했어요. 제게 대시하는 거래처 직원분께도, 그리고 그분께 제 정보를 알려준 우리 회사 직원분께도 이러시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제 입장은 왜 생각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절 대하시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은데 요즘 들어 사직서를 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게 굉장히 무례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인 것은 사실인데 그것만으로 얕보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얕잡아 보지 않는다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해달라고 정중히 거절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냐고 말이에요. 다행히 두 분 모두 신사적인 분들이셨고 제 말을 받아들여 주셨고 수긍하셨고 사과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들어갔는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날은 2주에 한 번 제 아들을 시댁에 데려다주고 하룻밤을 자게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아들과 손을 잡고 시댁에 도착했고 아들과 빠이빠이 손을 흔들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돌진하듯 달려드셨고 제 긴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내 이럴 줄 알았어, 여우 같은 년. 남편 잡아먹은 년으로도 모자라서 과부된 주제에 남자한테 꼬리를 쳐? 거지 같은 년, 여우 같은 년, 남자 심장 빼먹는 구미호 같은 년. 우리 아들 죽기 전에도 행실 그딴 식으로 엉덩이 가볍게 놀렸지, 이년아! 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이제껏 저를 타박하셨던 손길들은 다 농담이라는 듯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신 건지 저를 짤짤짤 흔드셨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시라고요. 라는 제 외침소리는 들리시지도 않는 모양인지 저 하나 족치겠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 같았습니다. 제 비명소리에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다급히 달려왔고 저희 아들도 할머니 바지춤에 매달려 뜯어 말렸어요. 저는 아이가 다칠까 염려되어 힘도 못 쓰겠고 아들에게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를 뿐이었죠. 아가씨가 저희 아들을 떼어냈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잡아 뜯듯이 떼어냈습니다. 시어머니 양손에는 제 머리카락이 눈에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양껏 뽑혀있는 걸로도 모자라 두피가 따끔따끔거려 손을 들어 두피를 쓸어보니 하도 많이 뽑혀서 머리에서 삐까나고 있더군요. 찔끔찔끔하면서 말이에요. 제 손에 살짝 묻어나온 피를 보더니 아가씨와 시아버지조차 시어머니께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뒤로 넘어갈 것처럼 자지러지게 우는데 제가 무엇보다 모욕감이 들었던 것은 제가 시어머니께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굳이 긁어부스럼만 만들 이야기를 전했다는 사실과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실, 그 두 가지의 사실은 제 이성이 끊어지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저한테 오라는 눈짓을 했고 몸만 자랐지 아직 아기인 아들은 제 품에 폭삭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아버님, 아가씨, 그리고 어머님, 저 이제 시댁 안 와요. 도리도 바라지 마세요. 물론 제 아들도 안 보낼 거고요. 우리 아들 5살 먹었을 적에 남편이 죽었고 지금 우리 아들 나이가 12살이에요, 어머님. 제가 언제까지 빌어야 하나요? 제가 언제까지 내 아들 보는 앞에서 이딴 수치와 모욕을 느껴야 되는데요. 아가씨랑 아버님도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머님 바꾸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저요? 저 어차피 남편도 잃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과 왕래를 계속했던 것은 우리 아들한테 남편 그림자가 너무 많이 짙어서 그거라도 보시면서 위로 받으시라고, 그래서 왕래했다고요. 내가 여기서 뭘 더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저도 사람이에요. 막말로 내가 지금 재혼하겠다 그럼 제 결정 막으실 명분이라도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내가 거절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남자를 만났다고 누가 그러는데요? 대체 누가요? 수십 개 눈깔 앞에서 거절했고 더 하시면 사직서까지 내겠다 으름장을 놓고 왔어요. 내가 오늘은 또 뭘 그렇게 죄를 지었길래 아들 앞에서 이렇게 절 가만히 못 두세요? 7년이란 세월? 절대 안 짧아요. 저는 평생 할 도리 압축해서 했다고 칠 거예요. 더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부모님 있어요. 친정으로 돌아갈 거니까 찾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아들도 2번 다시 볼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귀를 꾹 틀어막고 울분에 차서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뒤돌아서서 제 집으로 돌아가는 저를 아무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저희 집을 아침부터 찾아왔더군요. 저는 차를 대접하며 제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의외로 두 분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더군요. 미안하구나.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아내를 내가 더 고쳤어야 하는데. 아휴, 그래, 너도 인간이라 참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건데. 그래도 매일 아들 영정사진 붙잡고 우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그렇게라도 감정 표현을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방치했어.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구나. 이건 얼마 되지 않지만 이사하는데 보태 쓰거라. 그리고 손주 녀석 교육비나 네가 쓸 생활비가 모자라도 언제든지 연락해주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없겠니? 나도 너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거란다. 아내가 절대 모르게 할게. 그래요, 새언니. 언니에게 큰 짐을 지우게 한 것은 사과드릴게요. 그래도 언니 이 지역 떠나고 그럼 많이 힘들 거예요. 그게 금전적인 어려움이라면 저희한테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나랑 우리 아빠는 언니 이해해요. 아니, 오히려 고맙지. 사별하고 몇 년씩이나 며느리돌이 해준 사람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몰라.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남편의 흔적이 묻은 집을 파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지만 저는 제 아들과 저를 위해서 지역을 떠나기로 했고 아가씨와 시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저희 아들은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았고 여전히 착하고 순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가씨와 시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토열을 하듯 쏘아붙인 말과 실제로 주거지를 서울로 옮겨버리는 결단까지 다 보시더니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으셨던 것인지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심리치료를 받으시고 스스로 변화를 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진 않지만 제 아들에게는 누구보다 잘 대해주셨던 조부모였고 고모였기에 시어머니가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면 아들과의 교류는 막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들은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할머니가 싫고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선입견이라고 다시 훈육을 하고 있죠. 할머니께서는 이러한 상처를 가졌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잠깐 아팠던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가 치료하고 나면 다시 괜찮아진다고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마음이 이제 안 아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제 아들을 착하고 바르게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그리고 친정에서 참 미련하다 욕을 하십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 나서도 시댁이 좋냐고 속이 답답하다 가슴을 치시죠. 저는 그런데도 여전히 시어머니가 밉진 않아요. 저도 시어머니를 많이 애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마 제 예감으론 어머니가 많이 유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젠 아들의 죽음을 많이 받아들이셨다고 시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긴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좋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